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보라돌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라돌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보라돌님.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피곤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늦게까지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보라돌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좀 이야기 시간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네네. 이걸 조금 이게 압축해서 얘기할 거라. 근데 귀신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집안에 이모님이 무당이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원래 신을 받거나 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뭐 이제 누르는 그런 걸 하고 이모님이 이제 뭐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하거나 이제 좀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부적 같은 걸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얘가 이제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타임캡슐 묻는다고 그걸 이제 같이 묻어서 그 부적이 없어진 이후부터 귀신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야. 그 가위도 더 많이 눌리고 괴롭힘을 조금씩 당하면서 시작이 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보라돌이에요! 원래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이제 도서관에 같이 앉아 있으면 무덤이 보여요. 그 창문 밖으로 무덤이 보이는데 얘가 맨날 이제 그런 데를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 같은 걸 못 보니까 걔는 이제 보는 걸 아니까 뭐 또 저기 뭐가 보이냐, 뭐 저쪽에도 뭐 귀신이 있냐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냥 장난 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길 쪽으로 해서 그 길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무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예. 그 나무에 어떤 여자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가위가 눌리면 딱히 뭐 막 괴롭히진 않는데 되게 차갑고 막 발가벗고 나오는 귀신들도 많다. 어이구야, 진격의 마냥. 네, 그래서 네. 되게 발가벗고 차가운 느낌인데 막 해괴망측한 모습은 아니고 되게 평범한 모습의 귀신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항상 자주 해줬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날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한스델리 아세요, 돌미님? 한스델리? 한스델리? 예전에 되게 이제 약간 싸게 파스타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던데 예. 저희 어리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 보면 저랑 한 가지만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이제 4차선 도로가 되게 크게 있고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데 그 위쪽에서 고무탄내가 나는 검은색 형체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하기로는 자기 경험상 저렇게 고무탄내가 나는 형체가 없는 저런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사에서 죽은 애기 귀신들이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아사했다면 굶어 죽었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되게 고무탄내가 나고 형체가 없고 이제 그런 애기 귀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무서운 게 한이 없고 딱히 막 걔네들이 원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은 귀신이라서 뭐 어떻게 저걸 풀어서 보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제 소리가 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뭔 소리야 이게 뭐 귀신 소리 저희 같아? 강아지가 신나가지고. 아, 강아지 소린가 이게? 뭐 이러는데? 아, 네, 맞아요. 강아지가 장난감 가지고 신나가지고. 아, 저는 드디어 잡혔다. 귀신 드디어 잡혔다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가 이제 물고 으르릉거리는 소리구나. 이러면서 잡고 있었는데 이거 도망쳐 나가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악마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네, 그냥 귀신 소리 아니라고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걔는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짬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너무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근데 걔네들은 아무리 지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밥을 먹다가 가게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 뒤에 바로 입구가 있는데 복도가 좀 길었어요. 들어오는 입구 쪽 복도가. 근데 거기에 쭉 해서 이제 양쪽으로 화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또 이제 장난을 치면서 예. 왜 또 뭐 보여? 또 뭐가 있어? 그냥 이랬는데 친구는 또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이제 빨리 먹고 나가자 이래서 그냥 뭐 알겠다 이러고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게 한 2층인가 3층인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이렇게 톡톡톡톡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다. 뭐 하는 거냐 네. 이랬더니 아니 저기 우리가 그 귀신 얘기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귀신들이 화분에 쭉 앉아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빨리 먹고 나오자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일 있으면 이제 원래 어깨 털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럼 빨리 어깨 더 털어봐라. 나 무섭다. 소름 예. 돋는다. 이러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걔가 딱 1층에 도착하니까 아무래도 그 귀신이 마음에 걸린다. 나 과자라도 이렇게 몇 개 사놓고 가야겠다. 그래도 애기고 아사에서 죽은 애기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아 뭐 그러자 이러고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몇 개 샀어요. 근데 사서 나오는데 얘가 조금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 근데 얘가 평소랑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풍기는 분위기도 다르고 애가 뭔가 평소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더 어색하고 약간 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전 또 이제 장난 반, 진담 반,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해서 막 무서움 반 해가지고 아, 너 왜 그러냐? 너 누구냐? 친구 이름 뭐 똘비라고 하면 너 똘비 아니지? 너 내 친구 똘비 아니지? 이랬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냐고 나 똘비 맞다고 이래서 그냥 계속 가는데 애가 점점 이상한 거 점점 이질감이 들고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전 계속 물어보고 그 친구는 계속 맞다고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등에 딱 도착을 해서 신호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옆에 보면 네모나게 상자처럼 뭐 조정하는 그런 박스인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잘 올려놓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애가 평소에 막 조잘조잘 말도 엄청 많고 저한테 되게 막 귀찮을 정도로 붙던 친구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날은 저한테 막 붙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죠. 네. 너 똘비 아니지? 빨리 말해봐. 바른 대로 말해. 너 똘비 아니잖아. 걔는 계속 맞대요. 그래서 네.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 앞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맨날 버릇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항상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이 13층이면 13층까지 이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데려다 주던 친구였어요. 여자인데. 예. 근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전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너 뭐해? 안 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알겠어 이러고 타는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뭐야 쟤 왜 저래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저는 문 쪽 구석에 버튼 누른 쪽 반대쪽 구석에 있었고 그 친구는 약간 중앙에서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자마자 저 진짜 그거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빙의가 된 거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눈빛이 딱 변해요. 평소에는 되게 장난기 있고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되게 차가운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거 싫어하니까 얘한테 다른 거 사다 놓으라 그래. 그리고 와. 그 말을 하기 전에 문이 딱 닫히자마자 너 되게 눈치 잘 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제가 뭐 지금 이때쯤 그런 걸 겪었으면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몇 대 치고 말았겠는데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고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이러고 있어.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알겠다고 내가 꼭 얘기하겠다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얘가 저희 집까지 따라올 거야 무서워서 예.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약간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숨어서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부러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까지.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집에 또 따라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에다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얘가 저 빙의에서 막 풀리거나 깨어날 수 있으려나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또 배터리가 다 나가서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하는 거 딱 보고 진짜 미친 듯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려면 이제 핸드폰을 켜야 되니까. 예. 근데 핸드폰을 방에서 혼자 충전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랑 다 계셨었는데 핸드폰 충전기를 들고 거실 TV 앞에 가서 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계시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막 충전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한 10분인가 지났어. 핸드폰이 이제 그때 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그쯤이면 이제 집에 도착하고도 남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죠. 근데 막 몇 번 안 받더니 한 3번인가 4번쯤 했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집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나 이모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랑 나랑 밥집에서 밥 먹고 내려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했다. 나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잠깐만 그럼 나 갔다 올게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 더 무서우니까 그냥 거실에서 그러고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얘가 또 카톡은 또 안 봐요. 계속 카톡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갔더니 뭐 이게 누가 장난쳤는지 뭐 진짜 그 귀신이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걔가 사놓던 과자가 다 뜯어져서 사방에 다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되겠다. 다른 과자라도 사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놓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냐고. 근데 전 또 이제 막 공포영화 보고도 막 악몽도 안 꾸고 되게 잘 자는 타입이어서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날 그랬구나 이러고 그냥 잘 잤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걔 원래도 워낙 연락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유난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영화 하나 볼 겸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얘가 체대 입시 준비하려고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계단 내려가다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서 뛰어내렸더니 다리가 아작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체대 입시도 준비했는데 다리가 그렇게 부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도 속상하다고 이대로면 나 운동도 계속 못하고 못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애가 되게 우울해하고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걔도 위로해 줄 겸 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다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둘 다 그냥 계단 내려가자 이러고 눈앞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애는 다쳤으니까 제가 부축을 해서 막 가는데 얘가 또 그때부터 이상한 거 이상하게 막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면서 나 이거 4칸인가 5칸에서 뛰어내려가야 된다고 막 뛰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막 되게 말랐거든요. 마르고 저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제가 힘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내려고 하는 걸 어떻게 잡다가 결국은 거의 끝에 와서 이제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다행히 이제 얼마 안 되는 데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다친 애가 이걸 또 뛰어내리면 어떡하냐고 너 미쳤냐고. 근데 걔 그때는 또 정신 또 차렸나 봐요. 나 이상하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를 안 보고 일단 동네로 다시 돌아왔어요. 애가 이런 상태니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려면 되게 역 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역에서 저희 집까지 뭐 버스로 한 20-3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오려고 버스를 같이 탔는데 그때 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너한테 그 얘기 듣고 과자 바꿔놓은 이후로 자꾸 꿈에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애기 귀신 나오는 가위도 너무 많이 눌리고 얘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너가 뭐 이모를 찾아가던 네가 뭘 하던 나한테 얘기를 좀 해서 뭐 같이
같이 뭘 찾아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다친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얘는 미친 애인가? 막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됐으면은 자기도 뭘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가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하려고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진짜 얘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게 한참 지나요. 얘가 그때 이후로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어쩌다 한두 번씩 보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되는 그 시기가 와서 얘가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잠깐 연락이 됐다가 또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입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근데 뭐 제가 뭐 어떻게 걔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걔네 집에 가도 애는 없고 어머님만 계시고 이상하다 애가 왜 없어졌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연락이 끊긴 지점은 저희가 성인이 이제 갓 된 20살, 21살 요 시점이었거든요. 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휴학을 하고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뛰어나가서 야 똘비야 이랬더니 걔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오랜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애가 엄청 어두워지고 예. 진짜 뭔가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마르고 애가 막 정신이 나가 있는? 그래서 애가 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연락 좀 하지. 전화번호는 뭐야? 왜 전화는 또 왜 안 돼? 왜 없는 번호라고 떠? 이랬는데 애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한 두세 번 그걸 반복을 하다가 세 번쯤 만났을 때쯤 이제 얘가 나 지방에 공장 내려가 있다. 예. 동생 학비도 벌어야 되고 어차피 나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돈이나 벌어야 돼서 그냥 지방에 공장 내려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냐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라고 이번엔 내가 네 전화번호 꼭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또 연락이 또 간간히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오더니 야 보라돌아 나 올라왔다 동네에 이제 아예 올라왔다 우리 같이 술 한번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술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얘가 이제 공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지방에. 네. 그랬던 이유가 그 애기 귀신 있잖아요. 예. 그 귀신한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그날 귀신이 계속 자기 몸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한 번도 그래도 빙의 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가 다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망쳐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사도 되게 너무 심각할 만큼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또 그 친구 상황이니까 제가 막 정확히 말하기는 좀 힘든데 약간 그냥 부모님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약간 도구 취급 당한? 예.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기댈 데도 없고 안 그래다가 이제 귀신한테 또 괴롭힘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얘가 멘탈이 아예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대로 있으면 내가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예. 이런 판단 아래에 기숙사가 있는 지방 공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핸드폰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술을 먹을 때마다 그 귀신이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더래요. 술을 먹을 때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공장에 일을 나가면 그 귀신이 딱 보이는 순간 필름이 딱 끊긴대요. 예.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자기 손이 막 기계 앞에 가 있고 그래서 막 팔이 막 몇 번 잘릴 뻔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든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도 안 먹고 혼자 이제 갇혀 사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 귀신을 내가 어떻게든 무시한다.
내가 어떻게든 무시해서 제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생각을 그때서야 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른 척을 한 2년, 3년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가 흐려지더래요. 흐려지고 잘 안 보이고 나한테 이제 손을 대지 못할 정도까지는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올라와서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그때 당시 걔가 그 공장에서 그래도 2, 3년 일했으니까 돈을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머님한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냐, 너 진짜 힘들었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얘라도 이제 덜 보여서 다행이고 얘가 이제 나를 어떻게 못 괴롭혀서 다행이라고, 그게 말이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저도 시들문 많이 들어보면 항상 이제 뭐 종교가 있으시면 이런 일이 있으시면 종교 쪽에 좀 이제 가보셔라, 아니면 뭐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거 믿으시면 그쪽으로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얘한테 교회를 다녀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못했던 이유가, 얘가 계속 이렇게 귀신을 봐도 못했던 이유가, 얘가 걔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 묻었다고 했잖아요. 네. 타임캡슐에. 그때 이후로 계속 귀신들이 보이기도 보이는데 나쁜 귀신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신앙적인 믿음 뭐 이런 걸 가져보려고 교회를 한 군데 다녀봤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좀 이제 안 좋은 교회를 갔던 거죠. 하필 또. 네, 하필이면. 그래서 그 친구는 하필이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제 안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트라우마를 되게 심하게 가질 만한 일을 또 겪게 돼서 얘가 종교도 못 가지고, 무당이셨던 이모님이 연락도 안 돼서 그것도 다시 못 받고, 또 가족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애가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든 그렇게 버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약간 반은 믿고 반은 저게 진짜일까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전 걔가 눈빛이 변하고 뭐 흔히 말하는 빙의하는 그런 증상을 봤어도 네. 저는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고 귀신 얘기라고 해봤자 그 친구한테 들었던 거 그게 네. 다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안타까우면서도 얘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머리가 아픈 건가 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네. 그냥 그날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래도 애가 돌아왔으니까 그래 그거면 됐다 해서 그러고 말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연락이 잘 됐어요. 네. 연락을 하면서 그냥 뭐 소소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뭐 너가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리는데 저 이제 장난으로 뭐 잘생긴 귀신은 없냐 이러면서 예. 긴장도 풀 겸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얘가 또 이제 너무 무서워만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무서운 귀신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귀신도 많고, 가위 눌렸을 때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가 막 누가 가위 눌렸을 때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되게 멀쩡한 형태의 귀신들이 많았다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귀신들 중에 잘생긴 귀신도 많다. 네가 원하면 이게 가위가 눌리는 거긴 하지만 잘생긴 귀신 하나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칠 정도까지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때까지 얘는 많이 흐려진 상태니까 네.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나름 잘 지냈어요. 제가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그쪽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무직이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이쪽 계열의 회사에 온 지 좀 짬이 좀 돼서 와봐라, 우리 회사 와봐라, 뭐 이런 부서가 있고 너가 하기에 힘들지 않은 일일 것 같다, 예.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걔가 또 이제 어떻게 와서 잘 했어요. 근데 얘가 또 어느 날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서로 일이 바쁘고 예전만큼 뭐 자주 만나거나 가끔 만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걔랑 저랑 패턴이 아예 달라버리니까 그 친구는 또 이제 적응하러 맨날 야근하고 이랬으니까 주말은 그 친구가 되게 부지런해요. 또 알바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못 만나다가 연락도 진짜 간간히 했어요. 저도 피곤하니까 연락 잘 못하고 그 친구도 야근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저희 집 불러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또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됐거든요. 예. 저는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이 됐다가 걔가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나타난 거였잖아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근데 그때도 애가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다가 연락이 끊긴 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얘가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고 네. 자기가 이겨냈던 그게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고 되게 막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얘가 어두워지더니 연락이 뜨문뜨문 되다가 이제 아예 끊기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그냥 단순히 연락이 안 되고 얘가 단순히 그냥 좀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거면 다행인데 얘가 또 귀신이 들려서 그런 식으로 된 거면 어떡하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뭐 느끼거나 이럴 수도 그렇죠.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예, 근데 또 막 제 주변에는 뭐 제가 아는 무당분들도 없고 제가 막 그런 걸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거나 얘가 또 막 사회생활이나 뭐 인간관계 넓어서 제가 뭐 타고 넘어가서 알아본다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다 끊어냈거든요. 제가 약간 집착을 좀 잘해서 끊임없이 그냥 연락을 계속 했어요. 네. 보이면 이제 친구니까 야 이러면서 붙잡고 이러니까 걔도 이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건데 근데 또 희한하게 얘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연락을 끊기기 직전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상황이 집안 사정이 좀 괜찮아지다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얘가 되게 의지하는 고모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고모님마저 얘한테 막 해를 가고 이러고 시작했던 거예요. 전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가 왜 또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저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이제는 연락을 해도 약간 또 예전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뭐 없는 번호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제보를 해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연락하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기도 하겠고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절대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부정이나 이런 걸 받으셨으면 절대로 이걸 떼어놓지 마시고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자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제 도움을 구하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친구도 이걸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네. 무사하다면 연락을 좀 달라. 무사하지 않아도 연락을 좀 달라.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든 널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좀 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뭐 되게 결론이 없어요. 얘기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게 없고 뭐 솔직히 이 친구가 다시 연락 끊기기 전에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되게 잘 됐잖아요. 애가 이제 귀신도 덜 보게 되고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뭐 걔네가 나를 이제 만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얘도 다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또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근데 저도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보라돌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 거예요. 뭐 아니면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런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는 귀신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신을 볼 수가 있으면 들릴 수도 있다.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빙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산 아이 귀신은 빙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안 좋은 일들,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들락날락거리면 이미 구멍이 생겼다라는 뜻인데 그 구멍이 결국에는 가족들 간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더 구멍이 커졌을 거고 그 구멍은 계속 어떤 귀신이든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사한 귀신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연을 되게 많이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 근데 꾸준히 이 친구가 저랑 연락이 다시 끊기기 전까지 얘기했던 게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나한테 보였던 건 걔 하나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무탄 내가 나시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연락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는 일단 좀 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마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면 제 방송 거의 무조건 보실 거예요.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가 검색을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제 채널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서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듣고 계신다면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라돌님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분은 저는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무속적인 관련해서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터링이 굉장히 세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그냥 영매 체질이신 귀신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지켜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오늘 보라돌님께서 또 친구분에 관련된 소름 끼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친구분이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보라돌님처럼 이런 또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친구분이 옆에 있으시면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라돌님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라돌님. 아니에요. 어이구. 약간 두서없이 말씀. 아니에요. 이야기 진짜 잘하시네요.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아지도 잘 자. 산책 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죠. 뭐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시들무 하면서 시참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긍정적인 뭔가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라돌님 친구분이 혹여라도 듣고 계신다면 네, 연락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처음 참여해주시는 바로 이장 아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이거 좀 특이해요. 해외를 갔다가 겪은 일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이장 아들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들무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해외에 놀러 가셨다가 겪은 일 때문에 또 큰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서까지.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은 해외에 있었던 일이랑 제가 마지막에 무당을 만나던 일이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겪었던 일이라서 뭐 무서울지 안 무서울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네. 일단 제 얘기 겪었던 걸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이장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2돌이고 하나는 이제 6살인데 2돌짜리 애기 키우면서 집사람도 힘들어하니까 장모님한테 애기 좀 맡겨놓고 첫째만 데리고 이제 저 망고 많이 나는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는데 베트남. 네, 동남아가 다 망고가 좀 싸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갔다가 첫날에는 되게 재밌게 비행기 타고 가서 날씨 좋네 이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우기였긴 했는데 도착한 날은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제 카톡 프로필 보시면 제 프로필 사진이 그날 당일날 찍은 거거든요. 굉장히 맑은데요, 사진은? 네네네네.
근데 그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진짜 제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빗줄기였거든요. 진짜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저녁부터 비가 팍 쏟아지길래 뭐 저는 또 그런 운치도 좋아가지고 이제 발코니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맥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고 밤에는 야외 수영장 개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이제 위험하니까 더구나 비도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쏟아졌는데 수영장에 성인들이 노는 수영장이 있고 애기들이 노는 수영장이 있어요. 이게 수심 차이가 있으니까 한 가족이 그냥 물에 서 있는 거예요. 물 위에요? 그러니까 물에 몸 담겨가지고 어른들은 반신욕처럼 돼 있고 애기들은 가슴 쪽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수영장에서 그렇게 수영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되게 이질감 느끼게 서 있는 거죠. 마네킹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배 피면서 계속 그 가족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비가 저렇게 오는데 쟤들 데리고 감기 안 걸리나 막 이러고 그거 생각하면서 맥주 한 잔 먹고 맥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로비를 가면은 VIP 라운지라고 해서 맥주가 공짜인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난 밑에서 맥주 한 잔 더 먹고 오겠다 해서 갔다가 맥주 한 잔 더 먹고 담배를 필러 1층 흡연장 가려면은 그 수영장을 살짝 지나쳐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지금은 수영장 쪽으로 가시지 말아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옆에 가면 저기 딴 데서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지금 사람 있다. 나 지금 방금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냐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직원이 이제 홀딱 다 젖었죠. 비 맞고 수영장 가서 자기들은 가서 안전 그것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보낸다고 하는데 저한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사람이 없더라. 사람 보신 거 맞느냐. 맞다. 지는 좀 짜증이 났겠죠. 다 베렸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투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분인데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나는 봤는데 없으면 들어갔거니 하고 그냥 그날 저녁은 그냥 그렇게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뒷날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를 불러놓고 한 20분 전에 내려와서 거기 망고 빙수가 싸고 좋으니까 로비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건 이제 귀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네. 그 사람들 네, 사람이에요. 귀신이 아닌데 여행을 왔으면 가족끼리 여행을 왔고 동남아 왔으면 분위기가 좀 밝아야 되는데 되게 어둑어둑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우중충하고 애기들도 여자애 둘인데 여자애들도 되게 그늘져 있어요. 얼굴에 막 방금 혼난 애들처럼. 그래서 옆에 인형 같은 거 들고 있고 애 엄마랑 아빠란 사람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비슷해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근데 그 가족들이 저희가 가는 코스랑 되게 맞물리는 거예요. 계속 마주치는구나. 네, 제 눈에는 그 가족들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못 들었어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생긴 건 동양인이에요. 그 동남아도 아니고 딱 동양인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그 정도로 분간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갔던 코스들만 그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그 로비에서 봤던 가족들은 알겠는데 왜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뭐 이유가 너무 지금 민감한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 있다가 다녀와서 비가 그쳐서 다시 이제 수영장을 나갔어요. 그때는 비가 그쳐서 이제 수영장에 나갔는데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 걔 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그 여자애들만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가지고 물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모래사장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수영장 내에서 애들 놀아라고. 거기서 같이 놀아라고 보내놨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그거였어요. 근데 그 부모란 사람들이 지네 방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좀 쟤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 정도. 저희 애가 막 지네 애들 때릴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가자 하고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되게 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행을 끝 마쳤었어요. 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다녀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작은 애가 다쳤어요. 작은 애가 어떻게 다쳤냐면 2돌짜리 애기인데 문에 손이 찧어가지고 약간 실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저희 도착하자마자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작은 애가 3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애가 다치기 전에 꿈을 꿨어요. 이게 되게 저는 소름 돋는 그거거든요. 제가 거실에서 자다 보면 시선이 약간 안방이랑 뭐 화장하는 방이랑 애들 방이랑 다 보여요. 거실에서 누워있으면. 근데
집사람이 이제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방이 있는데 그쪽 방에서 이게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예. 열려 있는데 거기서 눈동자 눈 쳐다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사람 눈 같은데 예. 분명히 눈동자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움직이는 지더라고요. 네. 이게 가위인가 싶어서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눈동자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미쳤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죽겠다.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눈을 감고 떴는데 눈을 뜨니까 제가 그 화장대 방 거기서 자고 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거실에서 잤던 게 아니라 예. 거실에서 저는 잤다고 소파에서 누워서 잤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에 집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여기 걸어간 적도 기억도 없는데 그런 꿈을 꾸고 눈 뜨니까는 아침에 거기에 누워있고 그런 꿈을 제가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낮에 잘 때도 그런 꿈을 꿔요. 계속 안방에 자면 안방 화장실에서 눈이 왔다 갔다 거리고 아니면은 저희 집에 장롱 있잖아요. 예. 그 붙박이장 같은데 저희 위에 틈이 있으면 거기서도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예. 계속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점점 자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는 게 무서워져서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런 꿈을 꾸고 갔다 와서부터 헛것도 보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 사람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 멍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뭔가가 눈을 앞을 싹 가려요. 눈앞을 싹 가리면서 이게 약간 그 돌빈 옛날에 막 손바닥 가지고 얼굴 딱 맞으면 번쩍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눈이 번쩍하면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큰애가 또 골절이 돼가지고 엄마.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애기들 병원 때문에만 저희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자면은 계속 그런 악몽들만 꾸고 네.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꾸니까 그러고 계속 운전을 하면은 밤에 골목길이나 이렇게 더 들어가면은 커버를 누르면 어떤 주차돼 있는 차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뒤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훅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헛것을 본 거죠. 예. 제가 이제 헛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도 계단 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도 우리 엘리베이터 옛날 저희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네. 1층 현관 들어가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하가 있고 1층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그 지하에 가는 길에서 누가 계속 고개를 빼꼼빼꼼 내몰다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귀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귀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꿈이니까 제 상상에 내 머릿속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헛것을 보는갑다 그래서 회사 동생들이나 같이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가면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운전을 해도 제가 헛것을 보고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걔들도 사고가 날 뻔도 하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쭉 이어왔었어요. 쭉 이어오다가 막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뭐 사무실에서 조금 제가 엎드려서 자거나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좀 자면은 누가 이게 머리를 계속 건드려요. 머리카락을 손가락 하나 가지고 타타타타 장난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손을 이렇게 뭐 벌레라든지 아니면은 히터를 틀어놔서 바람이 건들면 머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무실에 누워서 눈 감고 계속 이렇게 쫄아가지고 계속 얼음처럼 있다가 몸은 움직여지거든요. 분명히 몸은 움직이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수십 번 생각해요. 사무실에서 나가야겠다.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한 3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제가 막 야식을 먹고 밤 12시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누워있다가 그걸 잠깐 느꼈는데 정신 차려보면은 3시 반, 4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잠 한숨도 안 잤는데 그거를 참다가 나갈 타이밍만 잡고 있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미치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야간 끝나고 집에 가도 잠을 못 자겠고 일상생활이 안 돼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네.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다. 이게 집사람은 전혀 그런 무속신앙이나 뭐 종교신앙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무교. 예. 네, 완전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예. 제 친구가 이번에 신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원래 처음 받으면 신발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리를 어디서 듣다 보니까 그 친구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 뭐 날 한번 잡자. 그 친구가 지금 신당을 차리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어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굿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비가 여기 넘어오는 지역에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네.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설명을 쭉 했어요. 하고 나니 이런 거를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으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말을 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건강을 일단 좀 챙기고 있어라. 네. 비타민이나 좀 맞던지 일단 사람 몸이 건강해야 되니. 그래서 만나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요? 저 딴에는. 저는 이 모든 게 시발점이 베트남 그 가족에 대한 기분이 안 좋아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던졌나 내한테? 뭐 이런 느낌? 저주를 내렸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냥 그 친구 사는 집으로 갔거든요. 신당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거처라고 해야 되나? 예. 저를 보더니 오빠 이러는 거예요. 원래 무당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애니까 왜 이러니까 나가래요. 여기서 안 되겠다. 나가자. 그래서 저기 밑에 지내지 그 공원 같은 데로 갔는데 계속 저를 뺑뺑뺑 돌면서 몸을 들여다봐요. 뭐 검사하듯이 이게 뭐야 이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소름도 돋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지? 뭐 갔다 왔니? 저한테. 여행 갔다 온 거 말고는 없다. 니도 알다시피 애 둘 키우면서 일집 하고 사는데 근데 제 목덜미에 이게 뭐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 형체인데 얼굴은 안 보인대요. 뭐 계란 귀신같이? 동글동글한 이런 그게 박혀있대요. 그래서 그냥 지 추측에는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제 몸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막 눈 막 번쩍번쩍하고 한 번씩 헛것 보고 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 눈을 가려서 그렇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헛것을 본대요. 예. 걔가 이제 형상이 좀 징그럽게 생각하면 베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영화 베놈 보면은 팍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빠져나오려고 발악하는 게 보인대요. 그럼 빠져나가면 빼달라. 구술하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이 없다. 구술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가 어디 송곳이나 찔리면 빼면은 이렇게 좀 과다출혈로 사람이 크게 안 좋아지잖아요. 맞네요. 찔린 상태로 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빼버리면 제가 위험하대요. 억지로 여기서 걔를 어떻게 해버리면은. 그래 보인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스승이 있대요.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계신데 그 스승님한테 가자. 알겠다 하고 지금 나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헛것이 보이고 운전도 안 되고 안 된다. 나 지금 잠도 못 자겠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막 부적하고 집에 튀어놓은 향 같은 걸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계속 기도를 하래요. 작은 향인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뭐 보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인사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처럼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나니까는 안 보이긴 해요. 꿈도 그렇게 안 꾸고 부적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안 보이기는 하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무당이랑 친구는 베트남 그 가족은 자기는 모르겠대요. 무슨 그 사람들은 그냥 내 기분이래요. 그냥 기분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안 되는 곳을 간 것 같은데 얘가 박혀 있었던 지가 그렇게 얼마 전에 박혀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됐구나 시간이. 네네네네. 되게 시간이 좀 됐고 뭐 이거를 제가 못 느꼈던 건 제가 좀 기운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기운이 좀 센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저랑 안 맞아서 나오고 싶어라는데 끼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갇혀버린 거구나, 들어갔다가. 네네. 괜히 들어갔다가 건드렸다가 끼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려고 하면 억지로 잡아 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몸이 못 버틸 수도 있으니 이거는 여기 자기 스승하고 스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자.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 옆에 붙어있는 애들은 있는데 몸에 박혀있는 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몸에 박혀있다고 하길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혀있는 귀신이랑 저랑 컨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박혀있다 생각하니까는 미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그러면 전화를 지금 그 상황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귀신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네네네네.
근데 박혀 있겠죠 지금. 그 무당분은 네. 처음에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랑 네. 이 시들무 사연 참여하실 때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좀 나중에 네네. 해결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네네네네.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건데 이게 가능하신 건지. 이게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친구는 제가 통화로만 얘기를 했었던 때거든요. 그때. 아, 네네. 제가 직접 보니까 얘는 거의 그냥 귀신이 죽어 있대요. 아, 예. 그냥 툭 쳐져 있대요, 사람이. 네네. 얘가 이제 귀신이죠. 얘가 힘을 못 쓰고 축 쳐져 있고 그냥 아픈 사람이 좀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 얘는 어떻게 지가 지 힘으로 못 나오니 빼줘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지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빼면은 내 몸이 아플 것 같으니 자기 스승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등에 박혀있는 애가 발버둥을 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눈을 가리고 제 머리를 때리고 하면은 제가 그게 반응이 오는 거래요. 오. 막 눈도 가리고 뒤에서 제가 많이 그랬을 때는 꿈도 꾸고 할 때는 뒤에서 막 머리 쥐어뜯고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붙었을까? 저는 진짜 막 그러진 않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뭐 노래방에서 일도 오래 해봤고 나이트에서도 그때 막 그런 데 가면 귀신이 많다고는 하잖아요. 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노래방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잘 살았었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친구들은 무서워서 못 자고 바위가 눌린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잘 살았거든요. 전혀 그런 귀신에 대한 시일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겁도 없었고 예. 뭐 밤에 등산하는 것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걸 전혀 믿지를 않았었거든요. 예. 귀신을 믿었지만 그게 무섭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지가 봤을 때는 좀 오래 묶여있는 애래요. 언제부터 묶여있었는지는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려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 얘가 발악을 많이 할 거래요. 그래서 다들 먹고 살자 하는 말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네.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는 이상, 예. 아는 이상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뭐 부적 받고 이렇게 하니까 꿈은 안 꿔요. 저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예. 이제 애기들 다치고 한 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부모가 체력이 돼야 애들을 케어를 해줄 텐데 그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신경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라도 좀 지워져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그런 상태고 다음 달이나 한번 뵙자고는 하더라고요. 짤막짤막하지만 뵙고 나서 어떤 사연인지 뭐 어떻게 될 건지는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한번 다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텐데요. 네. 잘 해결되실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엄청난 악귀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네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잘 해결이 네네. 되셔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였고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다음 참여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 미스테리예요. 이거 어찌 보면 갑자기 이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저 목덜미에 오랫동안 붙어 있던 느낌을 받았대요. 그냥 계속 박혀 있었던 네네. 뭔 혹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아니면 동물을 해한 적 있냐 누굴 해한 적 있냐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사는 거는 저도 겁도 많고 네네. 뭐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 좋아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네. 건지는 그 신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스승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분을 만나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장아들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기묘하네요. 이것도 확실히. 네, 그냥 누구나 다들 겪는 가위고 다 그런 건데 제가 다른 사람들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네. 제 얘기는 너무 이게 겪은 사람 아니면은 너무 들었을 때는 희시한 거거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네. 겪었을 때는 네.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가지고 맞죠. 예. 네, 오늘 이장아들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도
혹시라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장아들님. 네. 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요. 이때부터는 어떤 무당을 만나건 어떤 분들을 만나건 말하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장아들님이 이거 네. 구술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든다. 네네네. 이러면 2억 네네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네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항상 네. 조심하시고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에서 봤던 그 가족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그 귀신 때문에 베트남에서 그 가족 귀신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눈을 가려서 귀신을 본다고 그때부터 헛것이 보인다라고 하셨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몸속에 박혀 있었다고는 하니까 근데 저는 이장아들님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랑 좀 이런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장아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장아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또 다시 와주셨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해외에서 어떤 부부, 해외 이상한 그 부부를 목격하고 난 뒤부터 계속 네네네.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참여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집사람의 아는 사람이 지금 무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분한테 찾아갔다가 제 몸에 귀신이 있다. 네. 짧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분 스승한테 찾아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무슨 사연보다는 그때 있었던 일과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상황들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장아들이죠. 이제 그 선생님 분을 찾아뵙고 그 선생님께서 일반적이게 신점 보듯이 저를 대했어요. 그냥 신점 보듯이 대하다가 저를 지켜주는 조상님도 계시고 지켜주는 조상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빌지를 않아서 원래 저희 집이 계속 빌었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뭐 근데 네. 이런 말은 많이 나오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금 여기 제 몸에 있는 것도 그분 때문에 깊숙이 못 들어갔다. 그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일도 닥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느냐. 자기는 안 된대요. 못하는 거래요. 이런 거는 제가 절에 가서 계속 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스님 한 분을 소개를 받고 제가 절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절에서 출퇴근을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냥 밥 먹고 절에서 잠자고 기도 드리라고 하는데 전 누구한테 빌어라고 하길래 스님한테 빌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지 대상이 없으니까 일단 눈 감고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3일째 잠을 자고 4일째 주말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회사를 안 가는 날인데 스님분께서 나오시더니 오늘은 새벽에 잠깐 산에 올라갈 거다. 혹시 일어나실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같이 등산을 했어요. 그 뒷산을. 기도하시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촛불 켜놓고 이런 불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기도를 좀 하셔라. 하시고 날이 밝으면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 반 정도였거든요. 네. 되게 무섭잖아요. 산에 혼자. 예. 되게 무서웠거든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데 날 밝으려면은 앞으로 4시간 있어야 날이 밝은데 잠깐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한 30분 하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그 밤에 산에 그 시간에 있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턱을 개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뭐 꿈 같은 건 잘 안 꾸고 어쨌든 되게 좀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 산에서 이제 노숙을 한 거죠. 노숙을 하고 편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딱 눈을 떴는데 눈 한쪽이 색깔을 좀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오른쪽 어깨 쪽에 귀신이 박혀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라색, 우리 학교 다닐 때 색안경 같은 거 만들 때 붙이는 그 셀로판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있는 거 마냥 보라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이상하냐, 뭐야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일 때도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절에 내려와가지고 스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일단 스님은 이게 이제 점차 나아지는 과정이라 생각해라.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서 이렇게 출퇴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도 되지만은 자주 절을 왕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계속 빌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고 일상생활로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좀 약간 느낌이 좀 못 믿었거든요. 저한테 뭐 확실히 이게 시참 분들 보면은 되게 엄청 막 확실하게 팩트를 꽂아주시잖아요. 뭐 스님분들이나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뱅뱅 돌리다가 꽂죠 나중에. 뭔가 좀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아 예.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저는 보이는 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같이. 제 눈에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어깨 쪽이 여기만 소름이 확 돋아요. 부분적으로. 거기만 소름이 싹 들으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는데 한 곳에 좀 제가 소름 돋았던 부분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직장이 야간 근무로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12시가 되면은 이 건물에 불필요한 불을 제가 소등을 싹 하러 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 사무실 동도 있고 막 이렇게 층이 있으면 거기서 소름이 쫙 한번 돋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무조건 뭔가가 있는 건데 저희 그 커피 탕비실이라고 층층마다 다 있거든요. 탕비실에 가니까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어? 네, 사람이 딱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냐면은 저희 엎드리고 있잖아요. 엎드리고 있으면 등이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거의 일반인처럼 생겨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 눈에는 뭐 남자고요. 그냥 일하다가 봤을 법한 아저씨거든요. 예. 아저씨인데 고개를 돌리고 이게 엎드리고 있으면 뒤통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똑바로 누워서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탕비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까지 같이 꺼지면서 그 사람도 없어져요. 기겁을 하는 거죠, 저는. 와,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일도 안 되고,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 오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나, 이게 지금 한번 이제 소름 돋았던 귀신이고, 또 한 번 소름 돋았던 귀신은, 제가 이제 아이가 있어요. 큰애가 지금 6살이고, 작은 애는 20개월인데, 예. 키즈 카페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가 대형 마트 안에 있는 키즈 카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소름이 한번 쫙 돋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되게 사람이 많잖아요. 키즈 카페 애들도 북적북적거리고 부모들도 있으니까 소름이 쫙 돋아서 고개를 싹 돌리면 애기들이 있는 거죠. 뭐 다리가 없거나 뭐 팔이 없는 뭐 아니면 귀가 없다든지. 예. 근데 그런 애기들이 다른 진짜 애기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팔이 없는 애들은 그냥 좀 이걸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몸이 선천적으로 좀 안 좋게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애들하고 진짜 애기들 있잖아요.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키즈카페를 안 가요. 애기들 데리고는. 뭐 애기들이 순수해서 좀 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얘기는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저희 애들도 그런 거 보고 같이 놀까봐 못 데리고 가겠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입장에선. 네. 네. 그때부터 키즈 카페는 안 가고요. 예. 그 키즈 카페는 안 가고 뭐 다른 밖에 야외에 있는 데는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또 조금 소름이 돋는 또 있는데 음주 단속 같은 걸 하게 되면 경찰분들도 세워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경찰 복장하고 옛날 경찰 복장이 조금 틀리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다 파란색인가 위에 셔츠가 약간 그런데 옛날엔 좀 회색 같은 경찰복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이 바로 그 전 단계 개선품이 지금 입고 있는 거고 개선 전이 회색깔로 알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아서 보면
누군가 한 명은 그 회색 복장을 입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헷갈리잖아요. 예. 지금 경찰 복장이랑 전에 경찰 복장이랑 헷갈려서 네. 똑같은 경찰이겠거니 하고 그 사람 옆에 섰어요. 그 사람 옆에 섰는데 저를 보더니 음주 단속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하고 창문 내리면 손만 삐끔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창문까지 못 들어오니까 얼굴을 싹 갖다 대면서 씩 웃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차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그러면 제가 술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지 알고 실제 경찰들이 차 앞에 막아요. 아, 그렇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와, 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선명하게 보시는 건데? 선명하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소름이 돋았을 때 저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은 뭐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소름을 돋으면 저를 쳐다보거나 저랑 눈이 마주치지는 않는 이상은 제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회사에 있었던 그 등 돌리고 있던 귀신, 그다음 경찰 귀신, 그다음에 애기들 귀신 이렇게는 그렇고 좀 살짝 느낌이 오거나 기분이 잘 안 좋아지거든요.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 뭐 한 번씩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도 보면 저희 터널 내부 청소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 새벽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들이 제일 많이 없는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km, 2km 전부터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설치를 해놓고 운전을 좀 살살 해라 라는 경감본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 터널 안에서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2명에서 3명 정도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포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기계로 닦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청소기 같은 우리 칠판 지우개 요즘에 애들 보면은 쫙 닦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닦는 게 아니고 걸레로 닦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워서 확인은 안 했지만 저는 분명히 느낀 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느끼는 거죠. 그 시간에 아무런 지금 내부 청소 중이라는 편말도 없고 똑같은 자세로 한 명이 쓱싹쓱싹 하면은 같이 쓱싹쓱싹 하고 있어요. 한 1m 정도로 서가지고 이질감이 싹 느껴지면은 이제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지나가죠. 어떤 다른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만 갔네요. 근데 운전하고 보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오, 섬뜩한데요, 이런 거? 이거를 한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보는 것 같거든요. 자주 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절을 갔다 오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 조금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마음은 편해지는데 뭔가 좀 소름이 쫙 돋고 닭살이 목으로만 딱 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핸드폰만 봐요. 다른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안 좋은 게 보이고 그러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하나 더 있구나. 그냥 있는 거 싹 다 해주세요. 하나 더 있구나. 자세하게 묘사해주세요. 자세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희 동네가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은데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리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좀 거닐기가 좋으니까 그때는 약간 좀 추웠어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쌀쌀할 텐데 제가 이제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아서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배를 피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돌리면서 뭔가 모르게 저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여고생 무리에서 뒤따라오는 여고생이 하나 있었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걷는 게. 어떻게 걷냐면 뭔가 사람이 걸으면은 뭐 팔도 걸을 수도 있고 머리도 좀 찰랑찰랑 거릴 수도 있잖아요. 어깨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 로봇도춤 같은 거 아시죠? 그냥 드드드드드드 하는 이런 느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 막 아무 표정도 없어요. 본인 앞에 친구들은 일반 사람인데 그 애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차렷 자세로 팔만 움직이는 거죠.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근데 머리 하나 안 흔들리고 이렇게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요. 근데 이게 약간 하여튼 그런 좀 삐걱삐걱하는 이런 느낌으로 상체가 굳어있는 느낌이 네네 맞아요. 상체가 완전 굳어서 그렇게 걷던 여고생도 봤고 근데 그렇게 걷는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걷는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네. 이거예요. 이장아들님이 그런 존재를 봤을 때 따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냐라는 거죠. 있죠. 보기 전에는 소름을 느끼고요. 제가 귀신이 박혀 있다던 그 자리에 네. 거기에 소름이 느껴져요. 소름이 느껴지면서 돌아보면 무조건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하나는 바뀌어 있어요. 표정이 없거나 예.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처럼 상체가 움직이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개는 돌아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이질감은 무조건 있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는 곳에 귀신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옥상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아파트 뭐 상가 옥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저가 그래도 그때도 위험한지는 알지만 난간에 걸터 앉아있진 않아요. 그럼요. 근데 뭐 난간에서 난간을 안고 있는 거죠. 그 담같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 상가 건물들은 거기에 그냥 안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말 타다가 지치면은 앞으로 딱 이렇게 되듯이 빨래 걸려있듯이 그렇게 있다든지 태극이 걸려있는 봉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실 계단에 앉아 있거나 일반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안 앉아 있잖아요. 예. 당연히 태극기나 뭐 길을 가는 그 봉에도 매달려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거를 보죠. 근데 막 괴기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뭐 눈이 빨갛니 뭐 눈이 까맣니 이런 거는 저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왜냐면 다 보는 게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돌비님 라디오를 많이 뒤져봤어요. 옛날 거를. 네. 근데 저처럼 보는 사람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귀신들. 이게 생방을 안 보고 다 옛날 그런 것만 올라온 것만 봐서 정주행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또 7층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 얘기하고 나니까 못 가겠네요. 또 가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뭐 스님이든 아니면 아내분 친구분이신 무당분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해줄 법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적도 갖고 있고요 지금. 예. 부적도 하나 써주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보이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저를 좀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얘기했듯 음주 검사할 때 얼굴을 들이면 깜짝 놀라면 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부적이라는데 솔직히 전 못 믿겠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귀신은 보지만 그 사람들 말은 못 믿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안 보이게 해주는 부적인데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도 돌비님 방송을 막 이렇게 올려놨던 동영상을 보면 끝에는 결국 굿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좀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부적을 받았다 혹은 구술했다 이러면 금액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야기상에서 내가 얼마를 줬고 얼마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해줬다 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금액을 받으셨는지 그 부적을 받을 때 바카스 한 병 드렸어요. 바카스 한 병?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카스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바카스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바카스를 한 병 사드렸고 뭐 돈을 아직까지 지불한 건 없고요. 네. 난 차라리 근데 돈이라도 좀 들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면 좀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고선 해서 이거를 없앨 수만 있으면 좀 하고 싶죠. 그러면 귀신이 보이는 거에서 끝이 나긴 하지만 그 귀신들이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또 힘들어지는 게 따라오거나 말을 거는 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얘기도 했었어요. 예? 좀 있으면 만약에 이게 보면은 저희가 감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감기가 처음에는 목이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병원 안 가게 되면 고열에 시달리듯이 차츰차츰 더 심해졌다가 쑥으로든대요. 네. 그럴 거래요, 저는. 그럴 거다. 그러니까 스님 얘기예요, 이건. 그 무당은 그 뒤로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스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에 침착하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오열을 앓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막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지금 차츰차츰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침착하게 갑자기 보이거나 이래버리면 사람이 놀래니까 네. 저 혼자 있을 때 저는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가족들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까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세상에 좋은 귀신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람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귀신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사람처럼 네, 저도 그래서 걱정이 그런 되시겠네요. 거에 잘 안 걸리면은 네. 되는데 뭐 진짜로 눈이 마주쳐서 안 좋은 귀신이 저를 계속 따라온다든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예. 회사 탕비실에 있던 귀신이 지금까지는 마지막이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약간 저랑 눈이 마주치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직 못 봤는데 뭐 또 보게 된다면 또 행이나 말이나 걸지 않을까. 아니면 말을 걸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 저 혼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못 본 척, 안 본 척. 네, 그게 다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본 척을 해야 된다. 아는 척을 해버리면은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안 해도 보이니까 그게 저는 좀 많이 걱정되고. 진짜 지금 참여하시는 이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많은 또 기가 소모가 될 거고.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저희 시들무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그냥 못 본 척, 난 헛것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무당이 될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함부로 도와줘서도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유장아들님. 네네. 오늘 그래도 힘드신 와중에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장아들님. 네.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적응하는 기간이 쭉 있는데 안 보였다가 보이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죽을 뻔한 사고를 겪고 난 뒤부터 귀신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힘들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시다고 하거든요. 귀신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드신 와중에도 참여를 해주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못난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못난이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못난이님. 돌빈이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자, 오늘 못난이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두 가지의 주제가 조금 옴니버스 형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못난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좀 서론을 해보자면 저는 영가를 볼 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너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영가가 사람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없었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못 보던가 그럴 때에서야 귀신인 거를 좀 깨닫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백화점에 갈 때였어요. 백화점에 가려고 걸어가는 중에 제 앞사람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뒤따라서 들어가다가 백화점에 보면 통유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통유리에 부딪혀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때 조금 홀렸구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그 영가들이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서론이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 이야기는 귀신 목소리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짧게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 나이 8살 때요. 이 집에 살던 곳이 저승사자를 본 집이거든요. 아, 네. 그 집이 마당이 있는 주택에 지하방에 저희 집이 있었고요. 네.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집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명가들을 보기도 했고요. 이상한 경험도 했지만 진짜 아직도 깨름직하게 생각이 드는 거. 그게 바로 노랫소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 특정 노래를 듣지를 않아요. 제가 주로 집이랑 공장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혼자 막 요요를 돌리고 논다던가 네. 벽에다가 공을 차는 놀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네. 그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요. 알죠. 이 노래가 들려요. 되게 밝은 노래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또래 친구가 집 창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바로 옆에서 귓가에 대고 부르는 듯이 들려왔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이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근데 소리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반대편 귓가에서 흘려들어와요. 즐거운 곳에서 이거 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점점. 즐거운 곳에서는 막 음이 다 틀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몸을 또 휙휙 돌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똑단발 머리에 인형 같은 옷차림을 한 여자애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저를 보고 제 주변을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정말 재밌다는 듯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또 노래를 불러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래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렀나 봐요.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거를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수련회를 잘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수련회를 가면 보통 산속에 있는 곳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산회를 잘 가지를 않아요. 산에 가면 아무리 산 기운이 좋아도 그거에 좀 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유기묘를 입양하겠다고 좀 산 속에 있는 유기센터에 가서 동물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날도 귀신 한 마리를 지금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지금 좀 남겨놓고 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분명히 저희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남겨놓고 왔다. 네, 그게 분명히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게 사람 영가는 아니고 동물 영가 같거든요. 아, 동물용. 예, 그게 좀 개구리처럼 앉아있는 형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회사로 갔다는 게 알게 된 게요. 저희 회사가 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문이 열려요. 근데 그 자동문이 열리면 그 문이 바로 닫히거든요. 근데 그 텀이 되게 짧은 문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다시 한 번 더 열렸다가 닫히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봤던 그 영가의 기운이랑 회사에서 본 그 영가의 기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정말 다행히게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기운만 느껴요. 근데 그때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쯤에는 영가를 정말 사람처럼 뚜렷하게 봐가지고 산에를 진짜 기피할 정도로 안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놀지도 못하고 학업에만 몰두를 했거든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2학년이 될 쯤에 겨울방학쯤에 MT 겸 진로교육을 한다고 경주에 있는 연수원에 가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산 근처로 가면 연가를 보거나 잠시 좀 홀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게 학점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주변에 산이 되게 훤히 보이고요. 네. 공기도 되게 맑았고 너무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숙소에 짐을 내려두고 바로 교육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소 구경도 진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숙소 문을 열자마자 바로 가방을 던져놓고 교육관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그 교육관으로 가서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이게 딱 1박 2일 과정이라서 정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간 거라서 되게 빠듯하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 11시까지 숙소에 가지도 못하고 교육관에서 교육만 들었어요. 이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느라고 다들 막 기진맥진한 상태로 밤 늦게 숙소로 도착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숙소는 교육장 뒤쪽 건물에 위치했고요. 또 1층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1층은 그냥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부터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가 전부 다 같이 간 거라 한 개 과에 숙소 한 3, 4개씩 분배를 해줘서 한 숙소당 6명, 7명씩 한 방에 묵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방은 6명이 함께 묵게 되는 한 방이었는데 그게 좀 커다란 거실 느낌의 원룸이었어요. 근데 정말 커서 네. 거기서 뛰어놀아도 될 만큼 엄청 커다란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숙소 구경을 하다 보면은 경치가 궁금해지는 거 아실까요? 그래서 문득 그냥 여기 숙소 되게 커다랗고 넓다. 교육관도 느낌 있고 괜찮았으니까 여기 숙소의 느낌도 한번 살펴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커튼이 쳐진 창가에 다가가서 문을 열어서 봤는데 네. 그 교육관의 탁 트이고 밝은 전경이랑은 정말 다르게요. 숙소 뒤편은 정말 달랐어요. 이게 무덤인지 좀 작은 언덕인지 모를 잡초가 되게 무성했고요. 네. 땅이 둥글게 올라온 게 2개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 옆에 뼈대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짙은 고동색 좀 썩은 나무의 느낌의 나무가 2그루가 보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저거 괜히 봤다. 나 창문 괜히 열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창문을 굳게 닫았거든요. 그리고 창문에 있는 가운데 버튼 내리는 거 있잖아. 잠그는 거. 그거를 내려서 꾹 잠그고 바로 친구들이랑 함께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잠들자 이 생각만 했거든요. 다행히도 애들이 그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잘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6명의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수다를 떨다가 한 2시쯤 됐을 때 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떠들다가 미친 듯이 잠이 쏟아져서 친구들을 조금 뒤로 하고 창가 쪽에 그 이부자리를 펴요. 그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분홍 색깔 이불을 6개를 깔았거든요. 그게 일렬로 깔았고 그 이불 앞에 탁상이 마련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음료를 먹고 있었고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그냥 과자랑 음료만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졸려서 그 분홍 색깔 이불을 다 펼치고 가운데에서 잠을 들었어요. 예. 그 가운데가 창문의 바로 밑이었거든요. 거기서 잠을 들었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잠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시간이 그렇게 늦었는데 안 자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 떠드는 소리가요. 지금 이렇게 저랑 돌비님이랑 말씀을 나누는 거랑은 다르게 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잖아요. 이게 한 명이라도 자는 애가 있으면 좀 조용히 떠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길래 화가 나가지고 그때 좀 저희 애들 중에 전라도에서 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아 안 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하고 나니까 더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사람인지라 화가 더 나잖아요.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줄 것이지 얘네가 더 떠들어? 이래서 저가 좀! 이러면서 눈을 번떡 떴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이 눌렸다. 그래서 얼른 눈을 다시 감고 자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눈을 누가 막 억지로 뜨게 하는 것처럼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사방이 다 보여요. 이게 360도로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뒤편까지 보여요. 무슨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근데 옆을 한번 봤거든요. 옆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일렬로. 근데 또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누구지? 애들 다 자는데? 시끄럽게 굴던 정체를 보게 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제가 누워있는 그 주변을 둥그렇게 앉아서 걔네들 머리를 최대한 제 앞으로, 제 얼굴 쪽으로 최대한 내밀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내드렸던 그림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여서? 예, 이게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모습을 본 시점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어떤 애는 저를 비웃고 있고 어떤 애는 저를 막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 어떤 애는 되게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깨름직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몸을 안 움직여지지만 좀 막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면은 그 가위에 풀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실행을 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깼나 봐요. 검지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지손가락을 찬찬히 움직여서 친구 쪽으로 검지손가락을 밀고 밀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그 친구들이 봤나 봐요. 애기 영가들이. 근데 그 애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막 이상한 무슨 주문 같은. 근데 그 언어가요. 리을 받침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래요. 그 언어를 듣는 순간 이거 사람 언어가 아니라 귀신 언어구나 싶었어요. 그거를 깨닫자마자 저 진짜 죽기 살기로 그 움직이던 검지손가락을 막 움직여서 옆에 있는 친구의 손에 닿았어요. 그 손이 닿자마자 풀렸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옆방 친구들 숙소로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어우, 무섭다. 섬뜩하다. 이날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일정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정말 산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았었어요. 와, 그리고 저의 귀신 목소리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이제는 24살이 되었을 때예요. 제가 한참 통기타에 빠졌거든요. 낭만이 있죠. 네, 그쵸. 황혼 이런 거. 네, 아이유가 뜨던 그 시기라. 하필. 아이유랑 똑같은 기타를 사가지고. 그 아이유만큼은 기타를 쳐보자 하고서 매일 기본 4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이게 혼자 연습하는 걸로는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되게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또 친해진 언니 오빠들의 그 사람들의 기타 실력을 제가 전해 들으니 이 실력이 되게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연습실 말고 다른 장소로 가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림에 있는 도림천이었거든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도림천으로 늘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갔어요. 근데 신림은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번화가라서 9시가 돼도 불이 꺼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해도 좀 무마가 될 정도로 차 소리도 많고 그래서 9시 정도까지는 기타를 거기서 쳤는데요. 거기 도림천으로 가면은 물 근처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다들 각자 자유롭게 기타를 쳤어요.
뭐 앰프 같은 거 연결하지 않고 그냥 친 거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그 기타를 치던 오빠가 좀 기타를 잘 쳐요. 그 오빠가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오빠의 연주를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 한 명이 보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앰프나 마이크가 없이 연주하는 거라서 예.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번화가라 다 소리가 묻혀요. 좀 떨어진 곳에서 경청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제 소리가 좀 방해가 될까봐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징검다리 돌다리를 넘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좀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징검다리를 하나 밟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있는 곳에 보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이나 연가나 확 그 구분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에 서 있더라고요. 보통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물이 잠긴 돌이랑 풀숲이 우거진 곳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그 오빠의 연주를 들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치는 그 기타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타 연주에 맞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처음에 흥얼흥얼 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또 크게 들리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박또박 들려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남상어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조금 더 큰 소리로 들리게 된 게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들렸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들었다는 거를 그 남자 귀신도 알아차렸나 봐요. 근데 그 남자가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듯이 그 엄청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는데 그러면서도 또 악에 받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너무 큰 소리인데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이게 제가 그거를 봤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같이 간 언니 오빠들한테 나 지금 술 한 잔이 먹고 싶다. 술 한 잔 먹으면서 뭐 치킨도 먹고 그러고 싶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겨우겨우 그 돌인천을 빠져나왔어요. 예. 근데 떠나는 내내 흘깃흘깃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그 남자가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소름 끼치는 거죠. 예.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 노래 가사가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뭔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더 저한테 뭔가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망친 거였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네. 또 묶여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묶여있나 보다, 그러면. 지방령은 같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소리나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귀신 목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남편분이 겪었던 현실 미스테리 이야기가 뭘까요? 네, 이거는 네. 원래 남편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즐겨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공포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못 듣는데도 어떻게 꾸역꾸역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서워하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귀신 본다는 걸 좀 숨기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겪은 얘기도 남편한테 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흥미가 생겼나 봐요.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누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 집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빠 혹시 나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좀 짧은데 오빠도 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겪었던 이야기랑 어릴 때 남편이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원래. 네네.
근데 그 아버지들이 돌아가셔요. 아, 예. 그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남편도 뭐 보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때 한번 겪었던 거래요. 이게 남편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근데 되게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나이 40세에 남편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 위에는 6살 나이 차이가 있는 누나랑 있었는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누나랑 그리고 남편이랑 어머니랑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좀 늦게나마 재혼을 다시 하시게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남편도 새아버지를 되게 잘 따랐고요. 새아버지도 막 아버지 하니까 남편을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평범하게, 정말 평범한 가정처럼 2년가량을 지냈는데 그때서야 새아버지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새아버지는 원래 되게 활달한 성격이었고 많이 자주 돌아다니시고 했던 분인데 아프게 되시면서 안방에만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누워 계시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남편은 학교에 다녀오면 그냥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만 인사하고 누나도 남편도 어머니도 다들 각자 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 네. 어느 날 새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는지 하루 동안 집을 비웠대요. 누나랑 지금의 제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뭐 새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오나 보다, 뭐 어머니랑 잠깐 놀러 가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누나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남편은 또 다른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11시쯤이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심심했는지 남편 방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 누나가 그 문을 열면은 문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나 지금 좀 너무 심심한데 얘기 좀 하자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자다 깼잖아요. 네. 좀 짜증나서 별 얘기 아니면 내일 일어나서 얘기하자 이랬대요. 네. 근데 언니가 할 얘기가 있으니 좀 앉아봐라 이랬대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얘기인가 싶어서 일어나서 앉았대요. 말을 되게 좀 잘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러면서 경청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원래 좀 말이 되게 많거든요. 말은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가 그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다들 그렇듯이 말수를 줄이고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나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쉼없이 혼자 떠들었대요. 근데 정말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가 있대요. 예. 누나가 그랬대요. 동네 사람 중에 어떤 아주머니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너 그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막 험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죽지. 야 웃기지 않냐? 그러더니 야 너 누구누구 알지? 얘 내 친한 친구잖아. 야 근데 걔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야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지옥에 간단다? 너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 얘기들을 쉼없이 했대요. 근데 왜 보통 일반적으로 남매들이나 형제나 뭐 자매나 서로를 조금 사이코라고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을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누나 진짜 그만하라고. 할 얘기 있으면 우선 좀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누나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나 할 얘기 더 있으니까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니 남편 왼쪽 손목을 턱 잡았대요. 그렇게 손목을 잡혔는데 잡히자마자 남편이 이거 누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누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막 손을 잡고 방으로 가자고 끌고 당기는데 그게 힘이 너무 세서 질질 끌려갔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을 막 죽자 사자 뿌리쳤다고 했는데 이게 남편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두어 시간쯤? 그 시간쯤 실랑이를 벌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이 본인 방 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왼손으로 잡고 있었고요.
오른손으로는 본인의 왼쪽 손목을 자기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꽉 쥐고 있어서 손자국이 남았었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누나한테서 또 얘기를 들었대요. 예. 남편이 그 일을 겪을 시점에 누나한테도 일이 있었대요. 예. 누나는 컴퓨터방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거기 현관문이 유리문인데 밑에는 철제고 위에만 유리창, 조금 불투명한 유리창이었거든요. 거기를 막 두드리니까 철제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아무리 짱짱하게 틀어도 문소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문 앞으로 갔대요, 누나가. 그랬더니 그 앞으로 갔더니 새아버지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집은 문을 잠가두지 않거든요. 근데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당겨보지도 않고 그냥 문만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유리문 불투명 창이라고 해도 밖에서 안에 움직이는 형태가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를 낮춰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일단 문을 잠궜대요. 소리 정말 나지 않게. 이렇게 킥 하면서 잠궜는데 그러고 바로 언니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았죠. 근데 그때 노래를 듣던 그 스피커에서 새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대요. 문 좀 열어줘. 누구야? 문 열어줘야 들어간다. 야, 너가 아니면 동생이라도 깨워라. 이런 목소리가 쉼없이 들렸대요. 네. 그래서 밤새 덜덜 떨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둘 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남편은 누나 방으로 가고 누나는 남편 방으로 오느라 중간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왔대요. 집에서 집 전화가. 그때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새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전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예,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 네. 남편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어머니랑 누나랑 두 분이 정말 잘해주시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여자 둘이랑 남자 혼자 사는 거랑은 조금 갭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의 의견 충돌이라던가. 그래서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좀 서울 말고 지방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기숙사 말고 혼자 살 수 있는 대학교와 짧은 거리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얻었대요. 근데 그 아파트가 현관 문을 열면 바로 현관 오른쪽에 약간 대중목욕탕의 탕처럼 큰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큰 화장실이 어느 종류였냐면 그 추격자의 한 씬의 화장실 씬 아실까요? 알죠. 그 정도로 화장실이 컸대요. 조그마한 타일로 돼 있는 그 정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타일처럼 된 욕조도 있고 되게 컸대요. 그게 방보다 조금 작은 정도? 거기가 원룸 아파트였지만 원룸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큰 방이었다고는 하는데 화장실이 유난히 큰 게 조금 깨름칙했대요. 그리고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남편의 침대가 있었고요. 침대 뒤로 통 유리창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대부분 창문을 가리고 싶어 하거나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베란다 뒤쪽에 좀 그 통창을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창문들이 길게 있어서 커튼까지는 안 쳤대요. 어차피 짧게 살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방학 때는 서울로 와서 살 거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그 집을 바라보면 방 안이 좀 보였대요. 그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날에 대학교가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 그 근처에 다른 원룸에 살고 있는 형들이랑 술을 한잔 했어요. 남편이 술은 잘 못 먹긴 하지만 인사불성으로 취하도록 먹어본 적은 없대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그날따라 집안이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더래요. 네. 약간 보라 색깔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렇게 보였는데 일단 술도 먹었고 그랬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잔 거죠. 근데 침대에 누워서 뭐 핸드폰 보면서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에 들락말락 하고 있을 때 그 아파트가 1열로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살던 곳은 404호였대요. 거기가 엘리베이터 거의 근처에 남편 방이 있었고요. 그 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비상계단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비상계단 쪽에서 또각또각 하는 그 하이힐 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룸 아파트가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서 게다가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4층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4층에 4호를 들어갔다? 근데 또 그 4층에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대요. 막 2주 뒤에 나가고 한 달 뒤에 나가고 그런 형국이었대요. 네. 근데 거기를 남편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날 그 술 취한 날에 또각 여자가 들어오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여기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들자 조금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그 여자가 왜 발소리가 들리면 얘가 어느 곳에 멈춰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게 본인 집 같더래요. 아니다 다를까 본인 집 앞에서 딱 멈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어락을 올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밀번호로 막 누르더래요. 4가지 숫자를. 근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계속 틀리니까 소리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삑삑삑삑 하다가 삑삑삑삑 띠리리리리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삐용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그게 더 무서웠대요. 혹시나 위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쫓아올까봐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마치 술 취해가지고 집 문도 못 열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오해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게 더 무서웠대요. 근데 띡띡띡띡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밖에서 이제 문을 못 여니까 열받았나 봐요. 그 여자가 문을 이제 막 두들기더래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그걸 계속 무시한 거죠. 일단은 남편이 신고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려고 하는데 그때 알았대요. 가위인 거를. 근데 밖에 있던 여자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그 여자가 말을 했대요. 야, 내가 모를 것 같냐? 이러더니 띡띡띡띡 띡 리리링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그거는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기절을 했대요. 예. 그렇게 한 4시쯤에 눈을 떴고요. 눈을 떴더니 아무도 집에 없길래 남편은 그때 귀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꿈을 꿨나 싶었대요. 그러고서 한 며칠 후에 방학이었거든요. 방학 기간에 서울로 가서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있다가 다시 학기 일정이 올 때쯤에 다시 그 원룸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좀 이상하더래요. 돌아왔더니 본인이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이 집에 있더래요. 그 현관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봉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애초에 집에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산 적도 없었대요. 네. 근데 집 안에 들어갔더니 쓰레기 봉투가 있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남편은 좀 어둡게 지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방 불을 잘 안 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실 불은 끈대요. 무조건 끈대요. 지금 저랑 살 때도 보면은 화장실 불을 다시 끄고 나오지 켜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베란다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온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나 불 다 꺼놓고 왔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 보면은 화장실 불도 다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들한테 말을 했대요. 예. 야, 나 불 끈다? 나 불 끄고 나간다 하면서 불을 끄고 나갔대요. 근데 그래도 다음날에 보면 불이 켜져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 남편한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저도. 그게 과연 귀신이었을까?
애초에 도어락을 누른 것도 진짜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진짜 못난이님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쭉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데 못난이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거는 못난이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뭔가 왜 이런 게 대단하다고 느끼냐면요. 일반 시청자분들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네, 정말 감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죠. 저도 이야기를 조금 같은 계열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림부터가 일단은 프로지 않습니까? 네.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아까 그 그림도. 그거는 맞는데 그림이 별거는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아까 그 핑크색 이불 있잖아요. 예. 아까 어떤 분이 그 주니어 네이버? 네. 게임하는 거 같은데 되게 잘 그리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게임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못난이 다음번에는 현실 공포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예. 자, 못난이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야기가 짧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시는 분들 이렇게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데 좀 짧은 이야기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참여가 가능하니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